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바이오테크, 두 번째는 반도체, 세 번째는 AI, 그리고 네 번째는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로봇 분야 투자를 한번 염두에 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 백만장자들의 코칭 선생님 유백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의도에서 더달란트 서울을 창업을 해서 지금 금융교육과 리더십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오프라인 미팅을 프라이빗하게 갖고 있고요. 부부 동반으로 보통 하시고 그 외에 한 권의 투자도서 그리고 한 권의 금융 매거진을 제가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바쁘시니까 다 읽기 어려우시니까는 요약서하고 투자 아이디어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편안하게 금융에 관해서 재미있게 즐겁게 한번 배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더달란트 서울을 한번 이용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3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에코프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대 수익률을 제가 분할 매도를 해서 이제 그 정도인데 최대 수익률이 1238%였어요. 근데 왜 그렇게 나왔냐면 저는 2년 전에 사실은 삼성 SDI라는 사업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에코프로를 이미 알았고 2년 전부터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2023년에 2차전지 소재가 갑자기 팡 뜨면서 제가 수익 실현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돈으로 자본금을 삼아서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투자를 처음 시작한 계기는 짧게 말씀드리면, 제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편집자님 말씀처럼 정치 테마주를 상당히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같이 동네 24년 지기예요, 그 친구랑.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야, 나 요번에 정치주 테마주로 돈 많이 버는데 너 주식 좀 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청약 통장 빼고는 전혀 투자라는 걸 하지 않았던 금융 문맹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계속 그 친구의 얘기가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투자에 대해서, 주식 투자라는 게. 근데 저는 그동안에는 부모님께 저도 이제 역시 어떤 얘기를 들었냐. 주식 투자를 하면 패가 망신한다. 하지 마라.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친구 얘기로 한번 사실 그때 당시 또 어렵기도 했어요. 회사가 아버지 회사에서 제가 그때 부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아버지도 저도 월급을 가져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워낙 선택할 때 조금 신중한 성격이라서 단기 투자는 자신이 없었고 한번 워렌 버핏이 하는 가치 투자라는 걸 한번 해보자 하면서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이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에코프로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이제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엔비디아로 또 한번 제가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들의 보상을 얻게 돼서 이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특히 젊은 친구들,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엔 좀 위험한 포트폴리오고 조금 젊은 층 30대, 40대 한참 돈 버시는 분들에게 자산을 좀 더 빨리 증식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금융 지식을 토대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좀 관심이 테마는 당연히 반도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AI하고 반도체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가 여전히 굉장히 밸류가 높은 편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돈을 저는 벌어들일 거라고 믿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더 사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차라리 그 반도체 ETF 쪽으로 좀 돌아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지금 이 대세에 따라서 장기 투자도 테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테크 분야도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투자는 예를 들어서 정치인 투자는 선거철에 잠깐 반짝인다면 장기 투자 테마는 5년, 10년을 갑니다. 그러니까 5년, 10년 동안 그 산업 섹터에 투자를 해놓으면 충분히 많은 열매들을 같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근 5년 안에는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근 5년 안에는 제가 앞으로 돈이 될 만한 산업 섹터 5가지 정도를 뽑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바이오테크 분야입니다. 바이오테크가 특히 요즘에 면역 항암제하고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지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테크 분야도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당연히 AI 분야, 오픈 AI로 이제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보시면 49%입니다. 죄송합니다. 49%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반도체 분야입니다. 엔비디아나 애플도 반도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만드는 TSMC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낫습니다. 삼성전자는 물론 파운드리나 메모리 반도체를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지만 이제 AI 반도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세계 점유율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미 이겼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선두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국장에서는 투자하신다면 SK 하이닉스를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기차 섹터입니다. 전기차하고 2차 전지 소재를 같이 묶어서 가시면 좋아요.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는 당연히 저는 뭐 테슬라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소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도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뭐 또 금양이나 또 후발주자들이 있는데요. 2차 전지 소재는 기술을 베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보통은 역분해라고 합니다. 기술을 개발을 하면 선도주자가 그거를 뜯어서 이제 그거를 흉내를 내는데요. 이게 전자제품은 이게 쉬워요. 그런데 2차 전지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 격차가 갭이 있으면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산업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선도주자 위주로 2차 전지 소재, 특히 테마가 많이 붙기 때문에 제가 걱정돼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로봇 분야입니다. 로봇 분야가 저는 사실 테마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오픈 AI가 생성형 AI를 내어놓으면서 로봇 분야의 가장 어려운 파트였던 뇌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뇌 분야를 해결해버리니까 나머지 문제는 뭐가 남냐면 공학적인 문제만 남은 겁니다.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냐, 뛰는 거는 얼마나 빠르게 뛸 수 있냐. 그러니까 움직임 점은 공학적인 이제 문제만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로봇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입니다. 협동 로봇 분야는 이제 커피 타주고 그 음식 볶아주고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걸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데 그 협동 로봇 분야는 사실 돈이 많이 안 돼요. 그리고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말 그대로 메이드 역할을 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모든 대중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가격도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선두주자인데 테슬라가 바라보는 가격은 2천만 원대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비싸지만 요즘 뭐 가정부 한 명 들이면 월급을 많이는 뭐 300만 원, 400만 원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연봉이 3,600, 4,000 이렇잖아요. 2,400에 메이드 로봇 하나 들여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중산층 이상의 가정들도 투자할 만한 섹터라고 생각을 해서 분명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완성이 되면 큰 어떤 엄청난 붐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해서 5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반도체, 세 번째는 AI, 그리고 네 번째는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마지막으로 5번째는 로봇 분야 투자를 한번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충분한 돈과 시간이 있다면 대로변에 있는 빌딩을 살까요? 골목길에 있는 빌딩을 살까요? 당연히 대로변에 있는 빌딩을 살 겁니다. 왜요? 그게 안전하고 더 많은 유동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 빌딩의 가치가 더 가파르게 오를 거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아요. 연예인들 뭐 60억에 샀는데 100억 됐다더라 막 그런 배 아픈 기사 많이 보시듯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환 일단 환율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환율이 사실 비정상적입니다. 이게 왜냐면 미국은 지금 돈을 계속 찍고 있거든요. 돈을 찍으면 환율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오히려 더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달러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세계 경제가 미국으로 모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할 때 개별 종목을 투자하신다. 지금 말씀하신 국제 정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 이제 사전에 주셨던 질문에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해외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해외 투자를 미국 주식밖에 안 해봐가지고 다른 시장은 딱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건은 알고 있지만 뭐 중국 시장이 어떻고 일본 시장이 어떻고는 알지만 제가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투자는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치에서도 1등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듯이 투자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대장주를 따라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뭐예요? 대장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에 우리가 가면 좋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딜까요? 지금 현 상황에선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 자, 리스크 해지를 어떻게 하냐? 정말 쉽습니다. 대장주인 나라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회사에 투자하면은 내가 마치 로또 당첨되듯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워렌 버핏이 말씀하신 가장 좋은 투자 속담 중에 첫 번째로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로 첫 번째 원칙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돈을 잃지 말라는 거죠.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말이거든요.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최우량주를 사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미국, 그러니까 세계 패권을 가진 나라에 투자하시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안정적이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량주로만 투자해서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단기간에 한 달 만에 제가 번 거거든요, 사실은 그 돈을.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그렇게 벌게 된 거는 저는 초우량주만 투자해서 그렇게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장기 투자는 위험합니다. 위험한 만큼 장기 투자를 하실 때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은 하나의 편견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우량주의만큼 해지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주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은 골목길에 있는 회사를 투자하고 싶어 하세요. 골목길. 그런데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충분한 돈과 시간이 있다면 대로변에 있는 빌딩을 살까요? 골목길에 있는 빌딩을 살까요? 당연히 대로변에 있는 빌딩을 살 겁니다. 왜요? 그게 안전하고 더 많은 유동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 빌딩의 가치가 더 가파르게 오를 거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아요. 연예인들 뭐 60억에 샀는데 100억 됐다더라, 막 그런 배 아픈 기사 많이 보시듯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처럼 위험한 나라, 또 중국처럼 지금 아직 개발도상국이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에 투자하시기보다는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고 성숙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런 위험을 해지하면서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1등인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1등인 주식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은 왜 우리 주식을 하시나요? 저 역시 미국 시장의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미국 시장 쪽에 투자금 대부분을 제가 많이 넘겨놓은 상황이고요.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그럼 국내장 투자를 왜 해야 되냐? 여기도 그 질문이 있더라고요. 보내신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국내장에 투자할 때 가장 좋은 이익은 뭐냐면요, 절세가 있습니다. 절세. 자, 우리가 부동산을 팔면 양도 차익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부동산을 내가 1억에 사서 2억에 팔으면 1억이라는 양도 차익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익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점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주식 양도소득세는요, 제로입니다.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세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내가 삼성전자를 사서 1억의 차익이 났어요. 주식 세금은 0원입니다. 주식 관련된 세금은 배당 소득세와 이자 소득세 빼고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 1월 되면은 이게 굉장히 핫 포테이토죠. 예. 금투세가 시행이 될 걸 좀 앞두고 있는데요. 그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은 5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고요.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이제 22%의 양도소득세가 신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막 지금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왜? 어떻게 내 꿈에 세금을 매기냐? 내 꿈에 세금을 매겨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금투세를 굉장히 반대하시는 상황인데요. 저 역시 금투세는 국내 시장 투자자들에게 좀 메리트를 많이 경감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양도세 신설이 또 너무 허무맹랑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성숙한 자본시장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세를 없애고, 그래서 금투세를 이미 대세이기 때문에 막아낸다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해외 투자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갈 또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장은 마음 아프지만 앞으로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경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나 제가 미국 시장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주주환원 때문입니다. 주주환원.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미국 시장이 자본시장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주주환원을 많이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미국 증시는요, 국가가 부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국가에서도 이제 세금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세제 혜택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부의 재분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부의 재분배를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식시장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야, 너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야, 열심히 너네 주식 사다가 소각하고, 그리고 배당금 많이 주면 내가 너희 그 법인세 깎아주고, 상속세 면제해줄게. 이런 식으로 기업들을 많이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 재분배를 계속 주식시장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그 소비세가 꺾이지 않냐, 미국 소비세가. 미국 회사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회사들은 어려운데 소비가 안 주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시장에 지금 돈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이에요. 거기 미국 사람들이. 거기서 배분배를 자꾸 해주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지원금 주듯이 약간 그 효과가 지금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잘 안 잡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금리를 더 많이 못 내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그런 다양한 좋은 제도들을 주식시장에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시장은 반면에 주주 환원율이 29%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이 3배나 높아요. 이 간격을 지금 채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요약하자면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시장 쪽에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세금 절세 빼고는 주식 수익률이나 우리 투자자분들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금융 혜택들이 저는 미국 시장 쪽이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보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막 가자 하는 그런 단기 투자성 매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좀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충분히 분석하시는 분들의 채널들이라면 충분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디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 공부가 저는 이제 굉장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투자를 할 때 특히 장기 투자가 왜 위험한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장기 투자는 우리가 벼농사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벼농사를 해보시지 모르겠지만 농사를 질 때 어떻습니까? 1년 농사를 보통 짓잖아요. 벼농사를 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모내기를 이제 연초에 하고 그러면 이제 가을에 수확하고 나서부터 기경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작용을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늘이 중요합니다. 하늘이 비를 제때 내려주냐, 그리고 바람은 선선하게 잘 불어주냐, 이런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단기간만 한다 그러면 오히려 낫습니다. 우리가 분석하고 예측하기도 쉽고요. 장기간으로 한다 그러면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올해의 날씨가 내년 날씨하고 똑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날씨를 예측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슈퍼컴퓨터도 제대로 예측을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도 마찬가지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기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뭐 딱히 큰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테마주를 대장주만 잘 찾아가면 되니까 그거는 정말 쉬워요. 그냥 거래대금 상위 찾으시면 돼요. 그 날의 거래대금 상위가 그 날의 테마주고 대장주입니다. 거기에 투자하시면 되는데요. 장기 투자는 날씨를 분석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예를 들어서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내가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정보를 얻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경제 매거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매거진과 투자 도서인데요. 투자 도서는 기초 지식을 배양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경제 매거진은 저는 이제 5권씩 읽지만 그렇게 읽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업을 하시는 게 아니니까 보니까. 이제 보통 본인 일을 하시면서 공부를 엑스트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환경 매거진이나 이제 매경 매거진, 럭스맨이나 머니 매거진을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어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앞으로의 미래 트렌드 그리고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통해서 쉽게 공부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너무 다행스럽게도 저희 더달란트 서울에서 그 서비스를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쁘시기 때문에 일일이 목차별로 다 보실 수가 없어서 제가 보기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거 정도는 꼭 아셔야 된다라는 그 목차들을 선별해서요. 간단히 키워드와 요약들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요번 달에, 다음 달에 근래에 있어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 투자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제가 한 5개, 6개 정도 정리를 매달 해서요.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도 그것들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본인들의 투자에 좀 녹여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튜브도 굉장히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유튜브를 저도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주식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의 뛰어드신 분들도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개인적으로 정보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막 가자 하는 그런 단기 투자성 매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좀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충분히 분석하시는 분들의 채널들이라면 충분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키움증권 채널 많이 봅니다. 키움증권 아침 일찍부터 시작을 해주거든요. 7시 15분에 키움증권 채널 보시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뭐 슈카월드도 되게 유명하죠. 슈카월드나 아니면 3프로 TV 같은 경우도 유명한 TV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서 기본적인 지나가는 말로라도 좀 금융 용어들에 익숙해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단테 서울이 더 1대1로 저희 거의 투자 과외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질문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도 충분히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서비스를 또 많이 이용해 주시면 우리 고객님들의 투자자들의 투자 실력과 안목을 높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님을 찾아오는 클라이언트들은 어떤 분들이 오냐? 어떤 분들이 오냐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부부인 분들이 보통 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 기혼자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남자분들이 처음에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한테 먼저 오셔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와이프분들을 같이 모시고 옵니다. 왜냐면 와이프들이 남편을 안 믿어요. 특히 돈에 관련돼서 뭔가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면 정말 불신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분하고 남편분 부부를 제가 함께 설득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보통 많이 있고요. 연령대로면 30대, 40대,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60대 분들은 거의 없고 지금 제 고객분들도 30대, 40대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오시고요. 아무래도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저축 만능주의에 굉장히 젖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용기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포모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이거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근데 내 돈은 들어갔으니까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데 아시겠지만 투자 사기가 굉장히 많죠. 리딩방이나 인스타그램에서도 굉장히 이쁜 선남선녀가 팔로우를 겁니다. 그렇게 연락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증된 어떤 금융교육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좀 굉장히 신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와 대화를 통해서 조금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고객분들이 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고객님이라고 하신다면 지금은 이제 제 고객님은 아니세요. 근데 제 첫 고객님이셨던 분이 생각나요. 부산에 계셨던 한 여성 고객님이셨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좀 클라이언트가 되지 못하셨던 이유가 남편분이 너무 싫어하신대요. 남편분이 주식 투자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투자 상담을 받는 건 다 사기다.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상처가 있으신 것 같아요. 비슷한 사기를 당하신. 그러다 보니까 아내분이 가정이 있으시다 보니까 남편한테 오픈을 하고 이제 같이 듣던가 아니면 본인이 좀 편안하게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너무 투자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 배워보고 싶으셨는데 조금 지속하지 못하셨던 그런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그 고객님이 가장 생각이 나네요.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다 각자 개성이 있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각자 본인들이 원하시고 전문 분야이신 분야에 제가 하나의 어떤 지식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 뿐이고요. 제가 투자 자문사를 차릴 수 있었지만 차리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게 투자 자문사는 수수료를 받거든요. 성공보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 데는 뭐 20%씩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한 번 더 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저도 그렇게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없이 본인들 스스로가 나중에 제가 필요 없더라도 본인들 스스로 포트폴리오 운영해 나가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투자를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고객님들 중에. 그런 분들에게는 진지하게 펀드 매니저 자격증을 한번 취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제 고객님들 중에 저의 나이 또래이신 분들 중에 실제로 투자사 운용사를 저는 이제 가지고 있고 그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양한 고객분들과 함께 좀 같이 성장하려고 제가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네, 일단 첫 번째로 시드가 없으시다고 해도 충분히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아. 아니면은 지금 파트타임으로만 알바 정도만 하고 계시는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아까 이것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까지 이어지는데 대출까지 해서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정말 반대합니다. 일단은 본인의 삶에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당장에 시작할 수 있는데요. 가장 쉬운 상품인 S&P 500 ETF라도 꼭 사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얼마냐? 그 미래에셋, 우리나라 증권사 중에 하나인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타이거 S&P 500 ETF가 있어요. 그 ETF가 지금 17,000원대입니다. 17,000원이면 얼마요? 여러분, 떡볶이 한 번 더 시켜 먹으시면 돼요. 떡볶이 요즘 배달까지 하면 2만원씩 하는데, 그거 한 달에 한 번씩만 딱 참으세요. 그리고 그 돈을 S&P 500 ETF를 사시면요, 1년이면 12주를 매입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투자는 일단 내가 주식을 하나 가지고 있을 때 진정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사지 않고 계속 공부만 한다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식 하나 내 돈 정말 실제로 사서 투자를 시작하면 정말로 내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떡볶이 딱 한 번만 참으셨으면 좋겠다.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해서라도 시작하실 수 있고요. 나는 그래도 생활비를 너무 많이 써서 한 푼도, 정말 17,000원도 내가 주식 투자에 사용할 수가 없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소득 수준을 높이는데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에 워렌 버핏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가 늘 5월 첫째 주에 열리거든요. 이제 이번 주에 끝났는데, 지난주에 끝났는데, 올해는 2022년도에 한 소녀가 이제 워렌 버핏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할아버지 굉장히 어린 소녀였거든요. 그래서 주식 뭐 사야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어디 투자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워렌 버핏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미치지 않는 최고의 투자다. 그러니까 너는 아직 어리니까 자기 자신한테 먼저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소득이 너무 어려우시죠? 그러면 자기 개발을 먼저 하셔야 돼요. 어떤 기술이든 좋습니다. 최근에는 손쉽게 자기 개발 하실 수 있는 용도가 많으니까요. 자기 개발을 통해서 먼저 본인의 소득을 올리시고요. 그럼에도 나는 최저임금도 아닌데 여전히 힘들다. 그런 분들 계시다면 엔잡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도 어찌 보면 자기 개발의 영역이죠. 꼭 자기 개발을 통해서 본인들의 소득 수준을 올리는 노력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걸로 아까 말씀드린 떡볶이 한 번 찾는 가격, 그 가격만이라도 여러분이 더 버실 수 있다면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요, 최대한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만 돈을 벌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일단 먼저 함께 해주시는 고객님들께 한마디 드리자면, 고객님들께 지난 거의 1년 동안이나 제가 창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 해주시고 시간과 또 돈과 또 생각들을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역시 고객님들의 생각을 통해서 저 역시도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우리 고객님들에게 더 많이 가까운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금융이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하고 계시는 일도 계시지만 금융투자를 통해서 좀 미래도 함께 준비해 갈 수 있는 그 희망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실 분들에게 또 한마디 드리자면,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금융투자라는 것이 너무 어렵고 또 복잡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혼자 어떻게든 아둥바둥 악정고투를 하시기보다는 조금이라도 편하고 쉽게 비유적으로 배우실 수 있는 그런 투자, 교육을 원하신다면 저희 저달란트 서울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목표 중 하나가 재수 없는 재무상담사가 되는, 재수 없지 않은 재무상담사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아끼는 책 중에 하나가 그 재무상담사를 위한 스토리셀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고객들이 가장 많이 재무상담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재수없는 놈이래요. 왜 이렇게 재수없냐 하면 너무 어려운 용어들을 남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그래서 고객님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제가 재수없는 상담사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고객님들과 함께 1년간 숨 쉬어 나가면서 성장하면서 저희 또 그 책을 읽어보면서 좀 더 금융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고자 많이 노력해왔고, 지금은 다른 재무상담사들과 못지않게, 뛰어나신 분은 못지않게 비유적으로 쉽게 또 재밌게 금융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재무상담사가 됐다고 또 겸손히 생각을 하니까요. 앞으로도 겸손히 노력하면서
재수 없지 않은, 재수 있는 그런 상담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상담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